나는 절대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엄마가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네. 다른 엄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죠.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쵸. 이렇게. 예. 그렇죠. 아이가 숙제를 안 하려는 이유. 좌절감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내가 예전에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너무 어렵고 잘하고 싶지만 잘 못했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숙제나 공부를 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좌절감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좌절감이 아닌 경우도 사실은 당연히 많고요. 네. 몇 가지 이제 예를 드리면은 네. 우리가 결국엔 공부 정서잖아요. 네. 공부와 관련된 정서가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은 성취와 좌절이 있는데 네. 그것도 좀 큰 그림의 성취와 좌절이 있어서 공부라는 거, 성적이라는 거 네. 나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취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네. 좀 거기에서 나는 실패한 느낌이 있을 수도 음. 있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취와 관련된 정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식과 관련된 정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한 문제 딱 내가 이 네. 문제를 풀었는데 풀다가 막혀. 그때 느끼는 감정. 네. 네. 어렵다, 당황스럽다, 내가 모르는 문제네, 또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되게 부족한 것 같다, 막 이런 네.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네.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네. 학습과 관련된 공부 정서죠. 네. 또 반대로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풀린다. 내가 처음에는 시작 접근했을 때는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가 조금 노력해서 해봤더니 풀린다. 그 거위를 넘는 순간에 느끼는 또 미시적인 감정이 있죠. 네. 그거는 성취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미시적인 감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관가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공부와 관련돼서 느끼는 감정. 저희 때부터 그랬지만 선생님은 공부 잘하거나 뭔가 모범적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그렇죠. 이제 주는 경우가 많죠. 칭찬도 더 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고 다수는 거기서 이제 제외된 느낌. 네. 소외감, 좌절감, 인정 못 받음 이런 것과 관련된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죠. 선생님뿐만이 아니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떤 애다 이런 게 5학년이 넘어가면서 애들끼리 이제 알고 네. 저 아이는 또 어떤 학원 다니고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고 무슨 과목을 잘하고 이런 거 좀 아는 분위기가 되면은 네.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아이의 페르소나 같은 게 되고 그 아이는 거기서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또 역시 거기서 좌절감이나 소외감 느낄 수 있고 이런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감정은 바로 부모님과 그런 관계를 통한 공부와 관련된 감정. 그거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제가 저번에 강의한 거 유튜브 댓글도 보고 그러면은 많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공부시키거나 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 숙제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제 짜증부터 내는데 나는 절대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엄마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오해할까봐. 그거는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로 많이 안 시키고, 하나도 안 시키고, 이 동네에서 다른 엄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죠.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공부 정서가 뭐 안 좋아지고 공부를 조금 시킨다고 해서 공부 정서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반증인 거라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부와 관련된 감정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엄마들이 자기가 공부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묘한 분위기와 기운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 공부를 숙제를 시킬 때도 그렇고 또 학교의 일상을 물어볼 때 뭐 다른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랑 오늘 본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들을 때의 내 모드가 다를 수 있어요. 감정이. 그러면 아이는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공부와 관련된 얘기만 하면은 뭔가 예민해져. 좀 긴장하고 그런 분위기, 저류를 느끼죠. 그러면 아이는 그때 역시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공부 정서인 거예요. 사회 관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를 향한 좌절감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불편한 마음과 감정 또 공부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이제 부모와 관련된 공부 정서는 지금 예로 드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정서적으로 내가 꼭 많이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거 자체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 면에서의 정서도 중요한데 그거는 우선은 내가 공부에 대한 마음, 감정이 어떤지 너무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압박감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너무 위축되진 않았는지 또 위축된다는 게 꼭 내가 공부를 못해서 부모 자신이 옛날에 공부를 못했어서만도 아니에요. 네. 공부를 잘했던 부모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너도 얘도 잘해야 돼. 잘해야지. 또는 나는 못했지만 남편이 잘했으면은 만약에 애가 못하면 내 탓이니까. 이런 것도 나 닮은 엄청난 거 티 날까 봐. 이런 것도 네. 엄청난 압박감일 수 있고요. 내가 또 역시 못했다는 그 위축감이 있으면 역시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선은 내 마음을 이 정서를 좀 한번 돌아보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가 또 그대로 전해져요. 우리가 공부 정서를 하는 이제 얘기도 하고 중요시하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정서 조절을 잘 해야지 아이가 학습을 할 때 꾸준히도 할 수 있고 네.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의욕도 생길 수 있고 중간에 좀 고비가 있거나 막혀도 더 이렇게 그렇죠. 해결도 하려는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감정을 조절해야지 그게 된다라는 건 알죠. 근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요인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나뉠 수 있고 우리가 정서를 다루지만 정서와 항상 맞물려 있는 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 거시적인 게 있고 미시적인 게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들이 있고 항상 인생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 정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부모가 공부와 관련된 정서가 스스로가 긴장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치면은 네. 왜 그럴까? 네. 그 왜와 관련된 거는 생각이에요. 네.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뭐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만의 가치관이 지금 의욕을 못 가지거나 습관이 안 잡히거나 또는 뭐 성적 자체가 안 나오면 나중에 뭐 원하는 진로를 못 간다 또는 대학을 잘 못 간다 그것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커요.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네네, 수도 그럴 있고요. 수 있죠. 근데 네. 이게 부모가 가진 생각이지만 부모가 가진 정서, 공부와 관련된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게 고스란히 아이와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도 전달되지만 네. 이 기본에 깔린 생각이 전달돼요. 공부 정서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핵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나하나의 성적이나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가에 네. 대한 그 근본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고 내가 대학을 잘 못 가면 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생각 어떻게 있는지를 또 잘 들어보면은 부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한 번에 직접적으로 듣진 않아요. 너는 성적 못 받으면 인생 망한 거야.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하는 수많은 얘기가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친척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친척형이 대학을 갔는데 친척형이 옛날에는 공부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간 친척형이 있어요. 근데 그 친척형에 대한 말을 부모가 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들은 거죠. 네. 아이고 공부 안 했던 얘가 인생 망했네. 그러면은 친척형에 대한 얘기지만 부모의 가치관이 담긴 얘기고 네.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내 안에 생기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 정서라는 거는 네. 관련된 생각, 관련된 감정이 그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형성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부모의 공부와 관련된 정서나 생각을 네. 역시 잘 한번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저는 필터라는 비유를 많이 드려요. 부모가 우리 카메라 같은데 필터 끼우듯이 네.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네. 내 필터가 뭔지 나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성향이나 경험상 공부와 관련돼서는 이런 필터를 끼고 있어 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그 필터를 보정해서 아이를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부모님께 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아이의 공부에 대한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엄마의 공부에 대한 마음과 정서를 꼭 한번 돌아보시라.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요약 잘 해주셨는데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나는 여우님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 맞지만 함정은 뭐냐면은 아이가 다 알아요. 척하는 거 알고 숨길수록 이 안에서 농축된 그 압박감과 에너지를 또 느껴요. 어떻게 그리고 잘하죠? 어린아이들도 네. 사실은 그 분위기 미묘한 거 파악하잖아요. 근데 청소년 되고 고학년 되면 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아이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엄마에 대한 불만 중에 큰 게 엄마는 맨날 아닌 척한다. 네. 사실은 공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공부 잘하길 바라면서 네. 뭐 아니라고 뭐 인성이 네.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름을 아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들통날 거 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훨씬 정서적인 교감을 제대로 하는데 중요해요. 얼마 전에 아이가 뭘 하다가 좀 잘 안 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엄마이고 싶어서 사실 너무 좀 속상하고 실망했는데 아이한테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정서 영상을 정주행을 하고 한번 감정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에 너 그때 그렇게 잘 못하고 미끄러졌을 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얘가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땠어?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강의 영상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내 그쵸. 걸 말해도 되나 싶어서 그쵸. 너 먼저 말해봐 이랬더니 얘가 안 된대요. 엄마 먼저 말하면 그 다음에 자기 걸 말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실망했다고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1등한 엄마와 딸이 너무 부러웠는데 1등이 절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그 딸이 엄마한테 의지하는 그 팀워크가 너무 부러웠다,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너무 부러웠고 좀 속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화가 확 통하면서 그쵸. 제 걸 다 들려주고 넌 어땠어? 그랬더니 나도 엄마 너무 실망하고 속상했어. 이렇게 대화가 싹 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가식 그 자체였거든요.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러고 끝났는데 그쵸. 그때 그쵸. 뭔가를 느꼈어요. 그쵸. 잘하셨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 그 아이가 처음에 엄마한테 역질문한 게 이제 떠본 거죠. 테스트. 엄마가 지금 대화의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나랑 네. 진솔하게 소통할 건가 아닌가. 네. 지난번 그날처럼 가식 떨 건가 아닌가. 가식 떨면 나도 가식 떨고, 조금은 진솔하게 다가오면 나도 좀 마음을 오픈하고, 이게 다 있어.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정서라는 거는 더 가깝게 통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거는 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로서 이제 딱 걸림돌이 그거죠. 내가 나를 오픈해도 되나? 내 네. 안에는 그게 딱 이런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 부정적인 게 있는데 오픈했다가 부정적인 영향 미칠까봐. 물론 뭐 그 수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오픈하는 거예요. 저도 뭐 사실은 아이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게 누구나 다 갈등인데 지금 딱 그 예를 말씀하셨듯이 그 고비를 좀 넘어보는 것도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네. 경험을 하는 되게 중요한 네. 기회고요. 네. 부모한테만 기회가 아니라 아이한테도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내가 조금 오픈했더니 엄마가 나를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거나 네. 혼내거나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느낌? 더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느낌을 내가 경험하면은 그게 또 앞으로 계속 정서를 공유하고 싶은 그 동기가 되거든요. 네.